안녕하세요. 모조입니다. 제 채널의 목적은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시청자분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 놨고 지금도 꾸준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OTA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OTA는 차량과 서버가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차주가 자동차를 끌고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번거롭게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차주뿐만 아니라 서비스 센터 직원도 단순 반복적인 일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반면에 애초부터 OTA 방식을 사용한 테슬라는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차주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테슬라는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마치 윈도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같이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각 테슬라 자동차에게 배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테슬라는 OTA를 통해 전 세계에 운행 중인 테슬라 자동차로부터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안내문구를 통해 차주에게 데이터를 공유할지 동의를 얻은 후 차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선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테슬라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까요? 무작정 데이터를 수집하면 자율주행 성능이 개선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라이다 극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컴퓨터 비전 분야의 기술로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프레임을 신속하게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FSD의 성능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잘 작동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무작정 많이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테슬라는 FSD가 실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실패한 데이터는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 정확한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데요. 먼저 데이터 레이블링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레이블링하여 구분 지을 수 있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을 분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은 새로운 고양이 사진을 입력받으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모델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이런 사진을 사용하면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없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고양이와 강아지의 영역을 잘라서 분류 모델에 각각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양이와 강아지의 위치까지 찾을 수 있는 검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선 고양이와 강아지의 위치를 함께 레이블링하여 인공지능 모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검출 모델은 이런 사진을 입력받아 고양이와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를 한 번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은 인공지능 모델 종류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다르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소요 시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딥러닝 태스크의 업무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고 검수하고 등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것보다 데이터 관련 업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링은 사람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작업하는 만큼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 기업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이런 기업들은 인공지능 개발 업체에게 데이터를 받아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일정 금액을 주고 레이블링을 시키는 형태로 직장인 잔돈 벌기용으로 인기가 많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이 단가가 적절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과 같은 데이터가 어딘가에 유출되었다면 데이터 레이블링 업체를 신고해서 더 짭짤하게 다시 테슬라로 돌아와 테슬라의 인공지능 디렉터인 카르파티가 발표한 영상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해당 영상은 설명란에 유튜브 링크 남겨놓을게요. 발표 영상에서 데이터 레이블링, 데이터 어노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인공지능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전부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람이 개입하여 데이터를 직접 레이블링하는 방법.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개입하여 데이터를 직접 레이블링하는 방법은 터널 이미지에서 차선 인식이 부정확할 경우 이런 영상 클립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에서 사람이 직접 차선을 레이블링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다시 테슬라 차량에 배포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으로 모든 테슬라 차량은 터널 내부에서도 차선을 잘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들의 모든 위치와 이름을 레이블링하는 작업도 테슬라의 데이터 레이블링 팀, 즉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블링 작업이 매우 힘든 만큼 발표 영상에서 카르파티는 레이블링 작업자를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의 상황은 전방 우측에 있던 차량이 끼어드는 상황입니다. 카르파티는 이런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 전방 우측 차량이 테슬라 차량과 약 10m 거리쯤 되었을 때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 신경망을 다시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영상 클립은 테슬라 차량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클립에서 몇 초쯤에 전방 우측 차량이 끼어들지 사람의 개입 없이 레이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레이블링된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학습이 완료되면 개선된 모델이 다시 테슬라 차량으로 배포됩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고 기억하시나요?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모델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트럭에 대한 케이스를 학습하지 않았고 장애물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 사고로 인해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트럭을 레이블링하고 학습되어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는 도로 위에 쓰러진 트럭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식을 통해 테슬라는 운행 중인 모든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부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레이블링하고 인공지능 신경망을 학습시켜 다시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에게 개선된 인공지능 모델을 배포할 수 있으며 결국 테슬라 오너가 많아질수록 FSD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테슬라가 사용하는 카메라 인식 기반 자율주행 기술은 역광이 발생할 경우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술주가 전부 하락 중인데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